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기 신도시를 노리는 1주택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번에 3기 신도시 청약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주택자입니다. 분양받은 집에 잘 살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린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만나는 엄마들 전부 다 3기 신도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주변 1주택자 분들께, 특히 3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사람은 당연히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갭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내가 했던 갭 투자 방식으로 한 채를 더 사고 싶어 해요. 재개발 지역 투자자는 당연히 다른 구역에 사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청약 당첨 후에 거주 중인 자도 추가로 분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욕심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물론 그 규제 해제로 앞으로 시중의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유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사게 되면 그 공급 물량이 늘어난 거에 효과를 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의 핵심이에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절대로 물리적인 공급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크게 늘어난 분양 물량이 대부분 입주를 했습니다. 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분양 시장이 거의 올소비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양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저금리와 공급 부족 인식으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나 또는 2기 신도시에서 미분양 물량들이 대거 쏟아졌던 게 2015년이에요. 지금 대부분 입주에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수도권 청약 당첨자의 아파트는 대부분 높은 시세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워낙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 못 얻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족해서 잘 살고 있겠지만 또 청약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왜? 청약 한 번으로 대박이 났으니까. 그런데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이미 시세 대비 낮게 분양하는 청약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는 거죠. 야, 이거 팔고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데, 상급지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더 큰 영향, 더 큰 하락세를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은 안전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실거주 의무, 그리고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기존 주택 처분하고 팔리면 그 다음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가는 방향을 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청약을 통한 갈아타기는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요. 중도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진 주택 생활 안정자금으로 확보하고 신용대출해서 계약금 납입하고 중도금 잔압금 처리하면 되거든요. 또한 준공 후 2년 이내에 매도만 하면은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세 계산 시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조합원 입주권처럼 일정 2주택 기준이 새로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팔 필요 없이 준공하고 나서 2년 이내만 팔면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시세 차익도 다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주택 모두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지역 1주택자는 더욱더 기대해요. 왜? 당해 지역 거주자니까, 야, 우리 지역에 무려 4만호가 공급되네, 우리 지역에 무려 7만호, 8만호 공급되네, 3만호가 공급되네, 엄청난 규모로 공급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무주택자 입장에선 크게 분노할 일입니다. 지금 집 없는 사람들도 넘쳐나는데 1주택자가 청약이라고, 만약 이 사람들 청약받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주택자가 과연 3기 신도시 청약이 가능한가? 두 번째, 1주택자의 3기 신도시 당첨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계산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주택자 청약자 이때를 노려라까지 세 가지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주택자 과연 3기 신도시 청약 가능한가,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청약 자격, 먼저 공공분양은 불가능한 거 다 아시죠?
반면에 민간 분양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요 1주택자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입주 가능일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매도 서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격이 되는 거하고 당첨 가능성이 있는 건 별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이 가점제가 적용되는데,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중요해요. 당연히 주택 보유자는 이 무주택 기간에서 빵점을 맞을 것이고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자, 그래서 수도권 택지, 공공택지에서는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비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100% 비율에서 당연히 가점제, 미달이 나지 않은 이상 당첨될 확률은 없겠죠. 그런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50%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8년 12월 11일부터 추첨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쇼킹 부동산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하고요. 자, 그러면서 당첨 확률이 극히 낮아져요. 왜? 나머지 25%에 대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또 한 번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주택자의 당첨 확률 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84제곱미터 초과 면적으로 600세대를 일반 공급으로 나온다면은요, 먼저 이 중 절반은 가점제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주택자와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미달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럼 나머지 300세대 중에서 추첨제가 있잖아. 그 중에서 75%인 225세대는요 무주택자한테 먼저 공급됩니다. 추첨 방식으로. 그러면은 1주택자는 어디서 기회가 있냐? 남은 75세대를요 탈락한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 1주택자가 경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늘 구멍이다 이거죠. 그나마 당해 지역 1주택자면 그나마 좀 사정은 낫지만요, 수도권 전체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당첨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과거와 다르게 무주택자의 대형 면적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왜 대형 면적 과거에 싫어했냐? 일단 높은 관리비 부담도 있고요, 청소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인력 감축으로 효율성을 지금 높이고 있고요, 청소 부담도 도구 발달로 이런 불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지금 무선 청소기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대형 평수 청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넓은 주택을 선호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없던 가전제품들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청약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1주택자 청약자 이때를 노려라 한번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도시가 공급될 때마다 항상 경쟁률이 높을까요? 자, 이번에 사전 청약 그렇게 위치가 좋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양지구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계속 공급된다고 그랬죠. 지금 공급 계획만 60만 호가 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신도시 공급 끝까지 이런 높은 청약 경쟁률도 유지될까? 아니라는 거죠.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왜? 공급이 지속될수록 분양 가격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양을 빨리 받을수록 유리하다 말씀드렸죠. 신도시의 첫 분양하고 마지막 분양하고요, 분양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게다가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단지 위치에 따라서 호불호가 크게 갈라질 시기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주택 청약자들도요,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같이 상승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청약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양 수요는 결국에 부동산 경기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커져버리면요, 청약 수요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 금리가 먼저 많이 올라야 되고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내후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때 서울의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왜? 이제 입주가 미뤄졌던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진행되고요. 또한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입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양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당연히 청약 수요자는 분명히 감소한다는 거죠.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없어지네. 그럼 지금처럼 수십 대, 수백 대의 경쟁률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 한 자릿수 경쟁률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주택자한테 3기 신도시 청약 당첨 기회가 돌아갈 때는요, 3기 신도시 본 청약이 진행되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네. 게다가 서울 지역부터 주택가격이 조정될 기미가 보이고, 주택가격이 이제 계속 하락할 것 같아. 그런 심리가 팽배하게 된다면 1주택자한테도 기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당해 지역 거주자 중에서 비인기 단지 중심으로 당첨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주택자가 3기 신도시의 청약을 지원할 경우에 현재 변경된 제도 개선 하에서 당첨 확률을 계산해 드렸고요. 또한 언제 좀 1주택자한테 기회가 갈 수 있을지 부분도 같이 정리를 드렸습니다. 주변에 1주택자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